아유, 예측을 그냥 맞춰버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스웨덴이 아니라 우리는 독일 팀을 노려야 한다. 응? 네. 세계에서 처음 예측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 그래요? 어떻게 예측을 하셨어요? 독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예측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조별 예선 통과하는 그 마지막 세 경기째가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승점 1점이냐 3점이냐. 아하.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독일은 세계 1위고 네. 쉽지 않은데 아마 독일은 아마 2승 정도를 하고 우리랑 경기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런 예측. 하지만 또 우리는 지금 사실 초반 분위기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약간 좀 긴장이 풀린 독일을 공략을 했으면 네.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예측했습니다. 그랬구나. 어제 경기에서요. 저는 그 심판이 옵사이드 깃발 딱 들을 때 그때 진짜 철렁했거든요. 감독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옵사이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누가 봐도 네. 제 2부심이 네. 조금 약간 잘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하지만 그래도 VAR을 통해서 네. 딱 득점으로 되는 순간, 이제 역시 우리 한국은 살아있다. 예. 아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전까지 막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딱 인정이 되니까 박수가, 온 동네 그 새벽에 얼마나 박수가 터지고 함성이 나왔는지요.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밤새지 않았나라는 시청률이 60%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접 뛰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또 그 감동이 그냥 온몸으로 전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뭐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내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도 뭐 사실 축구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겁을 먹고 이럴 필요도 없고, 네. 우리 준비하는 것만 잘하고, 네. 어제 보여준 그 선수들의 이런 승리에 대한 의지, 투혼, 예, 이런 한국 축구의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유지해 가면서, 네.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한다든지, 음. 좀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충분히 독일이든 브라질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선수들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다 울었잖아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계속 경기 끝날 때마다 울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세도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신태용 감독이 끝까지 기용을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 그 선수가 고의로 본의 아닌 실수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경기 출전하는데도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고. 네. 예, 사실 지금 국민들의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근데 참 그런 걸 선수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감독이 정말 믿고 이 처음을 시작했으면. 네. 그래도 정말로 마무리도 기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명예회복도 됐고, 정말 팀에 이런 큰 기여도 가장 높았고, 예. 저는 신 감독님이 좋은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차범근 감독께서 선수들이 경기 전에 SNS, 문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극도로 악플 같은 거는 좀 안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 주셨는데, 그냥 끝까지 좀 길을 살려줘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야 되는데, 이런 악플 같은 거는 정말 너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보다 네. 한층 좀 성숙된 경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예, 되게 그때는 좀 약간 뭔가 낯설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런
팀을 위한 이런 이제 팀의 축으로서, 중심축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정말 책임감,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참 이렇게 좋은 선수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중요할 때 또 보여주고. 네. 예, 참 이런 좋은 앞으로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좋은 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끝까지 선수들에 대해서 놓지 말고 응원해 주신 거 네, 같다. 네. 이런 얘기 할 때 저도 야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절친 안정환 해설위원 통화 좀 해보셨습니까? 현장 분위기 어떤지? 지금 상당히 바쁜데 뭐 제가 전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우 그렇구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역대 선수 네. 1위는 차범근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손흥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경기 쭉 보시면서 어떻게 순위가 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요거 그대로 가십니까? 아니죠. 그 과거는 자 감독님께서 이 보여준 그 행적은, 과거의 행적은 어느 누구도 아마 그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고 이제 흥민이 같은 경우는 미래지 않습니까? 네. 예. 저기 KBS 이용표 해설위원이 우리 선수들 까방권 5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 우리 선수들 특히 이제 이게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 이 저 군대 문제 이거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이번 해설위원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으세요? 방송 3사 해설위원들. 네, 정말 이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네. 야, 내가 한 30분씩 이렇게 끊어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안 될 때도 있고. 30분씩 끊어서. 예. 만나면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굉장히 우리 공정한 감독님. 그럼요. 예,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잃고 싶진 않아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을 후배들이고. 예. 인품까지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예. 네. 자,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 부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라운드를 뛰는 우리 선수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수고한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선수들. 절대 우리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에 임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그런 팀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네. 이 경험을 좀 좋게 살려서 또 4년 뒤에 다가올 월드컵에서는 정말로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상상을 하면서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너무 자랑스럽고요, 후배들이. 네. 국민들도 너무 이렇게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월드컵에 네. 이 축제의 장이지 않습니까? 즐길 권리가 있어요, 국민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너무 이런 결과에 비토하고, 정말 한 경기에 당장 죽을 때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네. 예, 좀 이렇게 K리그나 한국 축구에 이렇게 좀 객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좀 그런 거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K리그에 좀 더 많은 관심, 애정을 가지시고, 네. 축구를 좀 이렇게 정말 좀 순수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감독님께서 사람을 잃지 않고 싶다고 하신 데 대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감동의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용수 전 FC 서울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거 사건 맞죠? 대단한 거죠. 5천만 국민이 바랬던 기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우리에게만 기적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서 볼 때도 57위 국가가 피파 랭킹 1위, 지난 월드컵 우승팀을 이겼다는 거는 이거는 기록적인 역사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3차전에서
일어났던 경기 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됐고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게임이 바로 이제 한국과 독일의 이제 2대0 승이죠. 예. 자, 그러면 어제 독일전을 보신 총평, 총 소감을 한마디 하신다면? 5천만 국민의 염원인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쏘았다.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쌓았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고. 자, 그럼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장면, 참 이 부분 잘했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조현우 선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 충실히 잘했고. 조현우 골키퍼. 그렇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김영은 선수의 리더십이 빛나는 또 협력 수비. 예. 이런 게 또 빛났고. 미드필드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외질의 그 공략을 만들어냈던 미드필드의 또 압박 수비 좋았고 예. 독일의 강팀인 측면 공격수들의 그 그림자 역할들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죠. 아하. 아니 저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스웨덴하고 멕시코전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나? 왜 이런 게 안 나왔나? 선배로서 참 안타까운 게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뭐 멕시코를 상대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예.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스웨덴전에서 스웨덴전. 정말 우리가 바랬던 그 스타트에서 이제 스웨덴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계획이 정말 맞았던 거죠. 스웨덴이 결국은 1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16강을. 네, 그렇죠. 결국 알고 보니 뚜껑 열고 보니까 스웨덴이 1위였어요. 스웨덴이 유럽 이제 예선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저력이 지금 나왔었는데 예. 이 스웨덴전이 올라올 때도 플레이오프로 이제 이탈리아 2연전을 거치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 어려운 여건에서 올라오면서 가졌던 그 저력이 예. 지금 월드컵 이 예선전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대 0이었잖아요. 네. 조금만 더 막았으면 사실은 지금 조별리그에서 1위 한 스웨덴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1, 2차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전에서는 주심에 약간은 이제 기운 듯한 판정이 있었지만 예. 마지막에 결정적인 두 골은 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내린 두 골이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잘했습니다. 예, 사실은 주심이 기울어졌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돋보인, 물론 다 잘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전 경기를 통틀어 한 명을 뽑으라면 조현우 골키퍼 맞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 모든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골키퍼 후배를 보는 골키퍼 출신의 김병지 선수 느낌은 또 일반 국민들하고는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그렇죠. 월드컵 무대는 항상 월드컵 나가서 고생하는 포지션은 골키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조현우 선수가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그 고생을 희망으로 바꾼 선수가 조현우 선수였죠. 그 월드컵 무대 같은 큰 무대에 섰을 때 골키퍼의 부담감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정말 하드캐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대표 내지는 승리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아마 조현우 선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미친 선방을 해야만 팀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현우란 사람은 뭐 K리그 팬들에겐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 낯선 이름이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보물을 왜 여태 몰랐을까요? 팀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면 K리그 2에 있다가 예. 이제 그 팀을 올린 장본인이 이제 조현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번 시즌 대구 FC에서 있는데 성적 자체는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구 FC가 팀 성적은 최하위 아니에요? 꼴등?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 선방률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현우 선수예요. 그랬군요. 근데 국가대표 발탁된 뒤에도 조현우는 사실은 3순위였습니다, 여러분.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태용 감독은 어떻게 1순위로 끌어올렸고 3경기를 다 뛰게 했을까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순위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평가전을 몇 차례 가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고 또 조현우가 가지고 있는 그 빌드업이라든지 킥력이라든지 제공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회를 줬었어요. 아하.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통해서 예. 결정적으로
하루 전날 이제 조현우 선수에 대한 낙점을 확실하게 가진 거죠. 이거 신태용 감독의 최대 업적 아닌가 싶어요. 조현우 발굴. 최대한 성공작이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아야 되겠죠. 아, 잘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스웨덴 멕시코전 독일이 뛰는 거 봤습니다만 독일 우리가 뭐 잘한 건 잘한 겁니다만 독일은 왜 이렇게 못한 겁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랭킹 1위가. 결과론적으로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꼈고요. 첫 단추 멕시코전.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레버 감독이 이제 12년 동안 이제 독일 감독을 지냈었는데 예. 세대 교체에 따른 이 선택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 세대 교체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게 두고두고 지금 독일은 이제 회한이 되겠네. 회한이 남겠네요. 예. 아마 이번 이제 돌아가게 되면 2022년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을 텐데 예. 그럼 이끌리면 걸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레버 감독이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만약 이번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면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의 그 대표팀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레버 감독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예. 아마 큰 폭의 그런 이제 세대 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뭐 뜨겁게 들어옵니다. 다들 밤잠 못 주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시다 보니까 골키퍼 관련된 질문이 많아요. 어제 독일의 골키퍼 노이어 선수 마지막에는 뭐 하프라인을 훨씬 넘어서 공격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죽기 살기로 골을 끌고 가서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렇죠. 튀어나와 있었을까? 마음이 그렇게 급했던 걸까? 이거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게임은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예. 공격적으로 나왔었는데 뭐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예. 그 볼을 다시 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예는 못 뺐었어요. 노이어가 한참 아래네요. 우리 김병지 골키퍼보다.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후배, 까마득한 후배 조현우는 어떻습니까? 조현우가 나보다 낫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조현우보다 낫다. 이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저는 좋죠. 뭐 제공권, 위기 관리 능력, 뭐 빌드업. 네. 근데 저보다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뭐요? 그게 드리블이더라고요. 드리블. 그러면 점수 내면 누가 위에요? 뭐 드리블은 골키퍼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 선수는 한 9.8점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김병지 골키퍼. 그 후배 사랑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느껴지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 아까 꽁병지 TV 얘기하셨는데 이게 축구팬들 사이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재미있게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예. 중계를 통해서 재미있게 이제 풀어놓는데 예.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인기는 있는데 아쉬운 게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 이제 가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예. 깜짝 놀랐는가 봐요. 그래요. 열심히 지금 축구 사랑 실천하고 있는 김병지 골키퍼.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잘 뛰고 이제 돌아오는 선수들 신태용 감독에게 한마디. 신태용 감독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우리 5천만 팬들은 정말 원팀으로서 우리도 같이 함께 뛰었습니다. 예. 예, 돌아오시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어깨에 또 늘어주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아 하면서 한마디. 후배들아 정말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어제 정말 우리 행복했다. 그래요. 예. 사랑한다. 뭐 이런 거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후배들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기분 좋은 인터뷰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요. 저도 사랑한다 전하고 싶네요. 김병지 골키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위가 예, 1위를 이겼습니다. 김병지 공이 둥글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는데요. 한밤중에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든 독일전 분석해보겠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죠. 정말 많이 놀라셨죠? 사실은 예견은 좀 했었어요. 진짜요? 그럼요. 왜냐면 경기가 끝나면 결과 뒤에는 흔적을 남기는데, 예.
그 흔적지에는 데이터를 또 남기거든요. 독일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무딘 전차, 네. 그러니까 늙은 전차 뭐 이런 표현은 좀 사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경기력 지수가 떨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 지난 3일날 오스트리아와 평가전 때 독일은 졌어요. 1대2로. 네. 그리고 지난 9일날 사우디가 마지막 평가전 때 전반에 2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1골을 내주면서 엄청나게 밀린 경기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예. 사우디가 최종적인 평가전을 하기 전까지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대표팀의 코칭 스텝은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예선전의 전체적인 팀 컨디션을 떨군 상태, 한 달간 이제 톱 컨디션으로 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경기에서 멕시코한테 지고 스웨덴한테 천신만고 끝에 뭐 역전승을 하고 세 번째 경기 한국 경기는 한국 팀이 예선 탈락이 사실상 뭐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한 얘기였었고 전체적으로 독일 대표팀 몸이 무거웠었어요. 네. 우리는 또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네, 이 절박함 속에서 한국 대표팀은 경기의 몰입도가 네. 앞선 두 경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높아졌고요. 몰입도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죠. 그 열심히 뛰었을 때는 기록의 데이터를 제가 반영을 하죠. 한국은 90분 동안 11명이 말이죠. 118km를 소화를 했고 독일은 115km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뛰었네요. 그렇죠. 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축구는. 뛰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은 전체적인 팀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체력이 모든 경기력을 웅변하지는 못하는 거죠. 기술도 또 전술도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도 병합을 해서 우리가 경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한국 대표팀은 그 절박함 속에서 수비, 미드필드, 공격의 이 3선의 밸런스가 유지가 잘 됐고요. 그리고 공격권을 탈취하면 한국 대표팀은 카운터어택으로 독일 팀에 무뎌진 어떻게 보면 발을 파고드는 그런 역습이 우리가 주요했던 거죠. 어제 전체적인 경기의 지배율은 골 점유율은 31대 69로 우리가 절대적인 열세였어요. 예. 슈팅 숫자도 상대가 우리보다 2배 많이 했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역습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면서 멕시코에게 독일이 무너지듯이 한국 대표팀에 독일은 아주 거함을 쓰러뜨리는 그런 기적을 어제 썼던 거죠. 역사를 말이죠. 예. 뭐 아쉽게도 16강 진출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통쾌한 승리를 했고요. 어제 승리의 제일 큰 요인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이제 절박함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원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원팀. 예. 결국은 한국 대표팀이 첫 경기 스웨덴과 경기 끝난 이후에 모든 미디어들 그리고 팬들의 따가운 질책과 시선에 한국 대표팀이 고개를 떨고 있잖아요. 예. 멕시코 때 이제 선수들이 좀 더 경기력이 나아졌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코칭 스텝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오니까 선수들이 더 강하게 뭉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어제 독일 경기의 승리로 저는 보거든요. 예.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네덜란드 히딩크가 이끌던 대표팀에게 5대5로 지고 대표팀 감독이 중대 경질됐었잖아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벨기에와 예선 마지막 경기 때 한국은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나서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요인에 말이죠. 예. 그런 그 효과를 거두면서 한국은 이임생 선수의 피해 투혼과 더불어서 우리 역사의 한국 축구의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명승부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월드컵도 1차전, 2차전 그리고 또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대표팀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독일 경기 마지막 경기에 이것이 농축돼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완팀이 돼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투지와 정신력을 갖고 싸웠던 것도 발무뎌진 그리고 무거웠던 독일을 몰아세우고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승리로 전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상대 감독이 레벨 감독이 어제 전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적 시각에서 결국은 선수 선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는 독일이 무려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6명의 스타팅 멤버를 바꿨어요. 한국은 4명의 그 교체 멤버가 있었고요. 한국은 구자철, 윤영선, 정우영, 홍철 이런 선수들이
첫 스타팅 멤버로 나와서 뛰면서도 또 이제 그 자체는 1차전 이후에 이제 그 3차전에 다시 기용이 된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한국 선수들이 그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한 반면에 독일은 외질 선수를 포함해 게드라, 뭐 코레치카, 뭐 이런 선수들, 홈멜스, 뭐 이런 선수들이 6명이 그 교체 기용이 됐는데 예. 독일 팀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기력이 난조를 보인 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어제 첫 번째 골이 확실한 골인데도 옵사이드 판정이 나고 VAR 비디오 판도까지 이뤄지고 우여곡절 끝에 골로 인정됐습니다. 판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정확한 판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심은 과거에 우리가 독일 월드컵 때 옵사이드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위치만 달랐을 뿐이죠.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한국 김영건 선수에게 볼을 터치해 준 것은 독일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옵사이드가 아니죠. 상대 선수가 볼을 터치해서 볼을 줬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심판이 깜빡했던 거죠. 그리고 그 볼이 그 독일 선수가 이제 볼을 줄 때 그게 이제 가랑이 사이로 빠지면서 김영건 선수한테 가다 보니까 예. 운동장에서 이제 주심해야 될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초점을 잠깐 놓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것이 결국은 비디오 판독으로 갔고 비디오 판독에서 명확하게 그것은 옵사이드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때 상황이 그 전개됐을 때 이건 틀림없이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무슨 골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번 비디오 판독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독일과 경기에서 그 후반 그 시간이 다 종료된 후에 이제 첫 골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은 분명히 한국 대표팀은 독일의 그 패스에 의해서 옵사이드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난 두 경기에서는 VAR 때문에 불이익을 봤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번에는 또 VAR 덕분에 억울한 옵사이드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 판독 제도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왜 비디오 판독을 했는지 우리가 좀 넓은 시각에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예. 국제축구연맹은 텔레비전 시청자를 텔레 위에서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시청률이 높으면 국제축구연맹은 수입이 더 증대될 거 아니에요? 예. 스폰서가 더 확보되고요. 그리고 이번 어떻게 보면 비디오 판독에 우리 이제 시각에서 보면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월드컵에 어떻게 보면 흥행에 성공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것은 예선전에 0대0 무승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한 경기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결국은 많은 골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페널티킥이 경기당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 이렇게 준엄하게 이제 그 적용이 되면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손을 쓴다든가 그렇지만 트렁크를 잡는다든가 그렇지만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해 행위에서 이제는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죠. 예. 그런 골이 많이 터지면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에 더 어떻게 보면 시선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찌됐든 예. 우리 식의 해석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 뭐 이런 시각보다는 세계 축구는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 큰 틀에서 이것을 그 변화를 해가고 있고 한 가지 네. 제가 이제 월드컵 끝나는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축구 판정의 기준, 심판의 판정 기준은 이젠 국제적 시각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만 월드컵 본선에 가서 우리가 불이익이라든가 또 중요한 경기 때 페널티를 내주지 않는 예. 그런 현명한 지혜를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멀티골 기록한 손흥민 선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잘했죠, 어제. 그럼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에서 월드클래스의 선수로 이제 발돋움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 이건 두고두고 아마 월드컵 역사의 영상에 나올 거예요. 골키퍼가 없는 상태에서 넣었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의 넘버원 골키퍼가 노이어 골키퍼입니다. 예. 1대1로 그 뒤진 상황에서 노이어 골키퍼는 어떻게든지 공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골문을 비고 필드 플레이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다 파악을 해서 볼을 이제 중간에서 끊어서 골문 쪽으로 롱 패스를 했고 예. 손흥민 선수가 100m를 빠른 속도로 이제 질주하듯이 말이죠. 풀스피드로 뛰어서 그것을 충분히 골문에 넣었던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의 모습. 너무 명장면이었어요. 네. 독일 축구가 그동안 아시아 축구에 아주 절대적인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이것은 손흥민 선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아시아를 대표한 한국 축구가 이제는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의 어떤 강호 팀도 우리가 아시아 축구가 이길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월드컵 무대에서 3대륙이 아니라
주연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번 월드컵 최대 수확이 골키퍼 조현우 선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조 선수의 활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현우 어제 그 경기가 끝나고 조현우 선수는 경기 MVP가 됐잖아요. 예. 조현우 선수는 이번 예선 3경기를 어떻게 보면 활약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독일이죠. 독일은 노이어 선수를 망신을 당했습니다만 세계적인 골키퍼와 비교했을 때 최고 활약 점수를 받았거든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요. 이번 월드컵에서 스웨덴, 멕시코 그리고 독일 경기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현우 선수의 활약은 한국 대표팀 그동안 월드컵 때마다 얼마나 골키퍼 때문에 가슴 졸이고 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랬었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현우 선수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골키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조현우 선수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도 예.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축구대표팀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그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우리 축구의 좀 체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이번 월드컵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 또 대기간 동안 제가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자, 독일 경기 한 경기로 한국 축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과정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까지 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슈틸리케의 경질 그리고 또 신태용 감독의 선임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의 그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차가운 시선 네. 냉소적인 이러한 그 준엄한 꾸지람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왜 국민들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준엄한 꾸지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축구인들에게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그동안 축구는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아주 야단을 많이 맞지 않았어요. 승부조작 그리고 축구가 갖고 있는 모든 스포츠가 갖고 있는 스포츠의 공정성까지도 훼손됐다는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에 대해서 이제 한국 축구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저는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영표, 박지성, 안정환 해설위원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예. 결국은 한국 축구의 변화의 중심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중심에 바로 축구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축구협회는 이번 월드컵에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축구가 부정부패했다는 국민적인 준엄한 꾸지람을 독일 경기 승리로 이것을 이불 덮듯이 덮을 생각하지 말고요. 국민들의 지금 멀어진 팬심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한국 축구가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기를 예. 저는 쓴소리로 이렇게 축구협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신문선 교수와 어젯밤 독일전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리그에 좀 더 많은 관심, 애정을 가지시고 네. 축구를 좀 이렇게 정말 좀 순수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감독님께서 사람을 잃지 않고 싶다고 하신 데 대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막 감동의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용수 전 FC 서울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거 사건 맞죠? 대단한 거죠. 5천만 국민이 바랬던 기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우리에게만 기적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서 볼 때도 57위 국가가 피파 랭킹 1위, 지난 월드컵 우승팀을 이겼다는 거는 이거는 기록적인 뭐 역사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3차전에서 일어났던 경기 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됐고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게임이 바로 이제 한국과 독일의 이제 2대0 승이죠. 예. 자, 그러면 어제 독일전을 보신 총 소감을 한마디 하신다면? 5천만 국민의 염원인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쏘았다.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쌓았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고. 자, 그럼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장면, 참 이 부분 잘했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조현 선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 충실히 잘했고,
조현우 골키퍼. 그렇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김영은 선수의 리더십이 빛나는 또 협력 수비. 예. 이런 게 또 빛났고. 미드필드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외질의 그 공략을 만들어냈던 미드필드의 또 압박 수비 좋았고. 예. 독일의 강팀인 측면 공격수들의 그 그림자 역할들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죠. 아하. 아니, 저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스웨덴하고 멕시코전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나? 왜 이런 게 안 나왔나? 선배로서 참 안타까운 게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뭐 멕시코를 상대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예.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스웨덴전에서 스웨덴전. 정말 우리가 바랬던 그 스타트에서 이제 스웨덴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계획이 정말 맞았던 거죠. 스웨덴이 결국은 1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16강을. 네, 그렇죠. 결국 알고 보니 뚜껑 열고 보니까 스웨덴이 1위였어요. 스웨덴이 유럽 이제 예선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저력이 지금 나왔었는데 예. 이 스웨덴전이 올라올 때도 플레이오프로 이제 이탈리아 2연전을 거치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 어려운 여건에서 올라오면서 가졌던 그 저력이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손흥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경기 쭉 보시면서 어떻게 순위가 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요거 그대로 가십니까? 아니죠. 그 과거는 차 감독님께서 이 보여준 그 행적은 과거의 행적은 어느 누구도 아마 그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고 이제 흥민이 같은 경우는 미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기 KBS 이용표 해설위원이 우리 선수들 까방권 5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 우리 선수들, 특히 이제 이게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 군대 문제, 이거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이번 해설위원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으세요? 방송 3사 해설위원들. 네, 정말 이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내가 한 30분씩 이렇게 끊어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안 될 때도 30분씩 있고. 끊어서. 네. 만나면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우리 공정한 감독님. 그럼요. 예,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잃고 싶진 않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후배들이고. 예. 인품까지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예. 네. 자,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 부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라운드를 뛰는 우리 선수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수고한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선수들. 절대 우리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에 임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그 팀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네. 이 경험을 좀 좋게 살려서 또 4년 뒤에 다가올 월드컵에서는 정말로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상상을 하면서 준비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자랑스럽고요, 후배들이. 네. 국민들도 너무 이렇게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월드컵에 네. 이 축제의 장이지 않습니까? 즐길 권리가 있어요, 국민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너무 이런 결과에 비추하고, 정말 한 경기에 당장 때려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냥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네. 예, 좀 이렇게 그 K리그나 한국 축구에 이렇게 좀 객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좀 그런 거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예. 네. 근데 저는 선수들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다 울었잖아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계속 경기 끝날 때마다 울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세도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신태용 감독이 끝까지 기용을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 그 선수가 고의로 본의 아닌 실수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경기 출전하는 데도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고. 네. 예, 사실 지금 국민들의 또 많은 또 막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근데 참 그런 걸 선수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감독이 정말 믿고 이 처음을 시작했으면. 네. 그래도 정말로 마무리도 기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명예 회복도 됐고, 정말 팀에 이런 큰 기여도 가져 못했고, 예. 저는 신 감독님이 좋은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차범근 감독께서 선수들이 그 경기 전에 SNS, 문자 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극도로 막 악플 같은 거는 좀 안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 주셨는데 그냥 끝까지 좀 길을 살려줘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야 되는데 이런 악플 같은 거는 정말 너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보다 네. 한층 좀 성숙된 경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예, 되게 그때는 좀 약간 좀 뭔가 낯설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런 뭐 팀을 위한 이런 이제 팀의 축으로서 중심축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정말 책임감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참 이렇게 좋은 선수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중요할 때 또 보여주고. 네. 예, 참 이런 좋은 앞으로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좋은 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끝까지 선수들에 대해서 놓지 말고 응원해 주신 거 네, 같다. 네. 이런 얘기 할 때 저도 야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절친 안정환 해설위원 통화 좀 해보셨습니까? 현장 분위기 어떤지? 지금 상당히 바쁜데 뭐 제가 전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우. 그렇구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역대 선수 네. 1위는 차범근이다. 이런. 네. 지금 월드컵 이 예선전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대 0이었잖아요. 네. 조금만 더 막았으면 사실은 지금 조별리그에서 1위 한 스웨덴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1, 2차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전에서는 주심에 약간은 이제 기운 듯한 판정이 있었지만 예. 마지막에 결정적인 두 골은 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내린 두 골이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잘했습니다. 예, 사실은 주심이 기울어졌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돋보인, 물론 다 잘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전 경기를 통틀어 한 명을 뽑으라면 조현우 골키퍼 맞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 모든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골키퍼 후배를 보는 골키퍼 출신의 김병지 선수 느낌은 또 일반 국민들하고는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그렇죠. 월드컵 무대는 항상 월드컵 나가서 고생하는 포지션은 골키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조현우 선수가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그 고생을 희망으로 바꾼 선수가 조현우 선수였죠. 그 월드컵 무대 같은 큰 무대에 섰을 때 골키퍼의 부담감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정말 하드캐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대패 내지는 승리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아마 조현우 선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미친 선방을 해야만 팀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현우란 사람은 뭐 K리그 팬들에겐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 낯선 이름이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보물을 왜 여태 몰랐을까요? 팀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면 K리그 2에 있다가 예. 이제 그 팀을 올린 장본인이 이제 조현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번 시즌 대구 FC에서 있는데 성적 자체는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구 FC가 팀 성적은 저 최하위 아니에요? 꼴등?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 선방률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현우 선수예요. 그랬군요. 근데 국가대표 발탁된 뒤에도 조현우는 사실은 3순위였습니다, 여러분.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태용 감독은 어떻게 1순위로 끌어올렸고 3경기를 다 뛰게 했을까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순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평가전을 몇 차례 가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고 또 조현우가 가지고 있는 그 빌드업이라든지 킥력이라든지 제공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 예측을 그냥 맞춰버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스웨덴이 아니라 우리는 독일 팀을 노려야 한다. 응? 네. 세계에서 처음 예측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 그래요? 어떻게 예측을 하셨어요? 독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예측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조별 예선 통과하는 그 마지막 3경기째가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승점 1점이냐 3점이냐. 아하.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독일은 세계 1위고 네. 쉽지 않은데 아마 독일은 아마 2승 정도를 하고 우리랑 경기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런 예측. 하지만 또 우리는 지금 사실 초반 분위기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약간 좀 긴장이 풀린 독일을 공략을 했으면 네.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예측했습니다. 그랬구나. 어제 경기에서요. 저는 그 심판이 옵사이드 깃발 딱 들을 때 그때 진짜 철렁했거든요. 감독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옵사이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누가 봐도 네. 제 2부심이 네. 조금 약간 잘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하지만 그래도 VAR을 통해서 네. 딱 득점으로 되는 순간, 이제 역시 우리 한국은 살아있다. 예. 아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전까지 막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딱 인정이 되니까 박수가, 온 동네 그 새벽에 얼마나 박수가 터지고 함성이 나왔는지요.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밤새지 않았나라는 시청률이 60%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다들. 그러니까요.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접 뛰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또 그 감동이 그냥 온몸으로 전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뭐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내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도 뭐 사실 축구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겁을 먹고 이럴 필요도 없고, 네. 우리 준비하는 것만 잘 하고, 네. 어제 보여준 그 선수들의 이런 승리에 대한 의지, 투혼, 예, 이런 한국 축구의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유지해 가면서, 네.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한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충분히 독일이든 브라질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는 없겠